네, 연정님 발표 준비해 주신 거 시작해 주시겠어요?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가 이거를 엄청 잘 이해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어, 같이 들으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업스트랙트를 먼저 보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 이게 컴퓨터 비전에서는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트랜스포머보다는 어텐션, 그다음에 CNN 혹은 뭐 조금 변경한 CNN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돼서 저자들은 이런 컴퓨터 비전에 CNN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되게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 트레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제 레코니션 벤치마크로 이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 CNN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를 얻으면서 컴퓨터 비전에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를 낸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부터 조금 보면 여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보통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컴퓨터 비전에서는 뭐 CNN을 사용했다 이러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이 트랜스포머를 쓴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이미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 자체로 이용을 하지는 못하고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 이거는 조금 가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이미지를 특정 크기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을 하고 이러한 패치의 시퀀스 리니어 임베딩을 취해서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인풋 값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모델을 설명할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CNN에는 보통 이런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나 혹은 로컬리티 같은 특정 이미지의 뭔가 특징들을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이 CNN 안에 인덕티브 바이어시스라고 해서 담겨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이런 정보들을 좀 데이터셋이 작은 걸로 데이터를 트레인했을 때 좀 일반화를 잘 못 시킨다고 해요. CNN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뒤에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데이터 양이 불충분할 때의 얘기고 데이터 양이 아주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더 능가하는 학습을 약간 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게 굳이 이런 게 많이 없어도 학습이 잘 진행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이 논문들에 관련된 좀 관련 연구들인데, 음, 이 논문 이전에도 이런 셀프 어텐션을 그 이미지 분석에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셀프 어텐션을 쓰려면 그 각 픽셀, 이미지의 각 픽셀이 다른 모든 픽셀이랑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혜림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단어마다 어, 어떤 단어마다 문장이 있으면 그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중치 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픽셀에 대해서 모든 픽셀이랑의 그 관계를 약간 알아봐야 한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픽셀 수 제곱에 비례한 엄청난 큰 계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입력 값으로 주기에는 되게 너무 크기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처리랑 관련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적용해서 뭔가 이제 진행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근사적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도 결국에는 하드웨어적 뭔가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랑 좀 제일 비슷했던 연구는 그 모델 입력 이미지에서 2 곱하기 2 크기의 패치를 추출해서 이게 그 2 곱하기 2 크기로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full self attention을 적용을 하는 뭐 이분이 쓰셨던 이제 논문에 나왔던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이 모델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large scale pre-training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앞에서 나왔던 이 모델보다는 중간 해상도의 이미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된 모델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최대한 가지고 왔다고 해요. 이렇게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최대한 이용한 이유는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수록 더 확장 가능한 그런 트랜스포머로 쉽게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델 구조를 조금 분석해 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아까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사용된 인코더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회색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이미지인데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9개로 쪼갰잖아요. 이게 패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쪼개서 그 패치의 형태로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 자체를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이미지를 이제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까 워드 임베딩 했듯이 얘네들도 이제 포지션 임베딩 같은 애들을 처리를 해줘야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갔을 때 어텐션 모델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이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는 토큰 임베딩에 원 디멘션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차원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D 이미지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이 2D 이미지를 이제 1차원으로 플래튼 시키는 거, 플래튼이 그 2D를 1차원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그걸로 이제 리쉐이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원본 해상도가 뭐 하이트,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H 곱하기 W라고 있고 이게 C는 이제 저희가 CNN에서 봤던 채널의 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지금 3차라고 보시면 2차, 3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차고 여긴 채널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원 디멘션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n인데 이 n이 이 값이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모든 층에서 상수값의 레텐트 벡터 사이즈 d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 패치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 디멘션으로 플래튼하고 학습 가능한 리니얼 프로젝션을 해서 이 D 차원에 왜냐하면 얘가 D 사이즈만큼의 상수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젝션 이건 투영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원에. 그래서 이런 D 차원에 매핑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플래튼을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한 이 결과를 그냥 패치 임베딩이라고 이제 부르겠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패치 임베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논문에서 쓰신 모델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쓰였던 이런 토큰과 비슷하게 저자들은 학습 가능한 임베딩을 시퀀스 오브 임베디드 패치 이 앞에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지를 자른 거 말고 여기서 보시면
뭔가 하나가 더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그 클래스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러너블 임베딩이고 이걸 앞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딩의 아웃풋에서 이 임베디드 패치의 스테이트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Y 그러니까 이미지 표현 이미지의 그 어떤 표현을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 결과값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모두에서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부착된다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프리 트레이닝 시에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MLP로 구현이 되고 파인 튜닝 시에는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에 구현된다고 하는데 이 헤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MLP 헤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닝 시에는 지금 MLP 헤드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시에는 이게 리니어 레이어로 바뀐다고 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서 그 패치 임베딩에 위치 임베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2D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보다 원디멘션 임베딩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서 이걸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식인데 이게 지금 인풋 아까 말했던 여기 클래스 이 부분이랑 1, 2, 3, 4, 5, 6, 7, 8, 9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코더로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놈이랑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니까 여기서 놈이랑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줄여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놈이랑 MLP를 거치는 놈이랑 놈이랑 MLP를 거치는 이 작업 끝에 마지막에 이제 리니어 놈 레이어를 하나 더 거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리니어 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트랜스포머는 CNN에 비해서 이미지당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훨씬 적다고 해요. 그래서 CNN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리티나 아니면 투 디멘션 네이버후드 스트럭처나 트랜슬레이션 이퀴벌런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각층에서 사용이 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MLP 층에서만 로컬이나 트랜슬레이션 이퀴벌런트 한 이런 정보들이 사용되고 셀프 어텐션 층에서는 그냥 글로벌한 것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투 디멘션 네이버후드 스트럭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데이터 셋보다는 이거가 굳이 필요 없이 또 결과를 잘 뽑아낼 수 있는 큰 데이터 셋에 이 모델은 좀 더 적합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인데 원래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CNN 모델을 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CNN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포머만으로 구현을 하자라고 한 건데 그거 말고도 한번 융합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 융합한 모델을 지금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패치 임베딩 프로젝션이 이 CNN 피처맵에서 추출된 패치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과 이제 하이어 레솔루션 이건 이제 해상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먼저 프리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작은 뭔가 작업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해상도로 파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파인 튜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떤 임의의 시퀀스 길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요 프리트레인된 위치 임베딩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된 위치 임베딩에 어떤 인터폴레이션 작업을 좀 수행해 준다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엄청 자세하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해하신 분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다른 모델보다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쭈루룩 설명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한 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연구라서 이 작업에다가 뭔가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의 중복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좀 거치고 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태스크를 좀 나눠서 이 성능을 평가했는데 내추럴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이는 데이터 셋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라는 거는 이제 의료나 이제 의료나 위성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제 로컬리제이션과 같은 뭔가 기하학적 이해가 필요한 태스크,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로 나눠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좋은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전 트랜스포머를 베이스, 라지 이런 애들을 요 논문에서 직접 가져왔고 여기다가 더 큰 모델, 왜냐면 큰 데이터셋을 지금 다루려고 하니까 더 큰 모델을 추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모델을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델의 전체적인 서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건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한 파라미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담을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파인 튜닝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멘텀이랑 같이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버전들이고요. 이건 레지넷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이거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들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가 지표라서 평가 지표를 뭘로 잡았냐면 퓨샷 어, 퓨샷 정확도랑 그다음에 파인 튜닝 정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정확도를 판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 파인 튜닝의 경우에 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요. 뭔가 되게 많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오샷은 약간 중간중간에 일부만 포착을 해서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즉각적이고 빠른 평가를 위해서 이 둘을 약간 섞어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최신 CNN 모델과 비교를 할 건데 이 최신 CNN 모델은 빅 트랜스퍼이라는 모델이랑 노이즈 스튜던트라는 최신 모델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다고 해요. 둘 다, 이 첫 번째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지넷을 이용한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에피션트 넷을 이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봤던 표 그냥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결과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비전 트랜스포머가 전체적으로 값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도가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림은 이 태스크 이것도 뭔가 무슨 작업 수행하는 작업 같은데 이걸로 이제 각 수행을 하고 이제 나온 결과 값들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비전 트랜스포머가 전체적으로 값이 아까 봤던 그 내추럴이랑 스페셜라이즈드랑 스트럭처에서 이 두 구간에서 특히 좀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도는 엄청 좋다 여기까지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작은 데이터 셋보다는 좀 더 큰 데이터 셋의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CNN에서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포머가 CNN만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거가 그래서 데이터셋 크기가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이미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 30, 100, 3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늘색이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색이랑 요 회색도 이 회색이 이제 좀 최근 레즈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좀 크기가 작은 100보다 좀 작은 곳에 대해서는 이 회색의 결과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레지넷이 좀 더 성능이 좋지만 이게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둘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 확장성을 한번 저자들이 평가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랑 레지넷이랑 하이브리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 어브레이지 5랑 이미지넷으로 가지고 이제 트랜스퍼 어큐리시를 쟀을 때 그 성능 비교를 한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이 레지넷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좀 더 위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이브리드도 꽤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트랜스포머 모델이 레지넷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서 과연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들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레이어는 플래티넘 패치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사진이 그때의 탑 구성 요소, 컴포넌트들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션을 거친, 투영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위치 인베딩까지 아까 그 패치 표현에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이 지금 이건데 그래서 뭔가 위치가 가까운 애들끼리 모양이 비슷하고 여기도 보면 위치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양이 비슷하고 이게 칼럼과 그 다음에 로우에 대해서도 뭔가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위치 데이터가 뭔가 유의미하다 뭐 이런 걸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를 비전 트랜스포머 내부에 이용을 함으로써 뭔가 전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다 이게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로컬적 말고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미지의 의미를 가져간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라는 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셀프 슈퍼비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 인식에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했고 그게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남은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이 길어가지고 제가 뒷부분에 이런 실험 연구까지는 설명을 다 솔직히 못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어려울수록 질문이 없는 법이긴 하죠. 네. 너무 어렵죠, 여러분. 비전 트랜스포머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게 2020년 10월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리고 승인에도 이번 6월에 마지막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따끈따끈한 많이 뜨거운 논문인데 이게 이제 의의는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을 하듯이 트랜스포머를 CNN을 아예 완전히 대체를 한 첫 번째 논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그런 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이해 안 된 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갑시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못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거 읽은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저도 읽은 지 별로 안 됐고 사실 코드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맨날 미루다 코드를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코드 이거 궁금하신 분은 이거 GitHub 찾아가 보면 비전 트랜스포머 코드 엄청 많아요. 이거 뭐야 구글에서 직접 제시한 코드도 있고 다른 구글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주로 사용하니까 파이torch로 변경한 코드들도 있고 뭐 많으니까 보실 분들은 이제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아까 이제 3.2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셨죠? 그 파인 튜닝 앤드 하이어 레졸루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흔한 거예요. 이거 2019년이랑 2020년 논문에도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요. 그냥 이거는 이게 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다른 셀프 어텐션이나 아니면 그냥 CNN 트랜스포머를 같이 한 거에서 조금 다른 점은 패치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부분을 픽셀로 하나하나씩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그 이만큼 잘라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패치로 이제 거기에 어텐션을 얼만큼 넣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텐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이 패치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 패치보다 큰 건 어느 정도 작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패치가 여러 개에 대해서 똑같은 어텐션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패치에 대해서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이제 많이 필요가 있겠죠. 왜 무슨 고해상도이겠어요? 그냥 사람 얼굴이면 저해상도 이미지라고 저희가 이제 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 얼굴이 아니라 뭐 단체 사진, 고해상도 단체 사진에서 난 이 사람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고해상도니까 거기에 대한 패치는 작게 주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고해상도나 저해상도나 그 패치 사이즈는 똑같이 부여를 한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사이즈가 뭐 당연히 똑같지 않겠지만 저해상도랑 고해상도가 어쨌든 저희가 나타내는 부분이 그 패치가 얼마나 그 고해상도랑 저해상도가 차이가 나지 않게 왜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베딩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머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인베딩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CNN이든 뭐 그 파인튜닝은 CNN이든 트랜스포머든 간에 작은 이미지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에다가 먼저 훈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고해상도를 하는 게 이제 컴퓨터 비즈니스의 엄청나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고해상도로 하면 훈련을 더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필터는 고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MLP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크니까 저희가 CNN은 그리고 특히 또 고해상도로 하면 또 훈련 시간이 또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나아가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조금 튜닝을 어느 정도까지 해놓고 프리 트레이너를 저해상도로 이제 빠르게 해놓고 그다음에 고해상도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고해상도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트랜스포머는 훈련시키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가장 단점이거든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온 게 2017년이잖아. 2016년에 나와가지고 2017년에 마지막으로 수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구글이 2020년인가 2019년에 논문을 하나 냈어요. 구글이 낸 게 아니라 구글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낸 건데요. 그 사람이 논문을 내고 바로 해고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낸 논문이 뭐였냐면 그 구글에서 했던 그 GPT랑 버트가 이제 구글 거거든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한 대표적인 모델 두 개예요. 버트에서 그 T가 트랜스포머고 GPT에서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구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해고된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냈던 논문이 뭐였냐면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최악 단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하나가 환경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시다 보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에서. 그래가 트랜스포머가 모델이 엄청 큰 모델이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모델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그 해고된 과학자에 대한 논문은요. 그거 조금 재밌거든요. 그 뉴스들 보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 작은 거에다가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고해상도 이미지에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엄청 잘해 주셨어요, 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지금 저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 벌써 8시 반이네요. 큰일 났네. 그 인덕티브 오늘 쉬는 시간을 일찍 끝나는 대신 쉬는 시간에 안 가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30분밖에 안 남아서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거는요. 약간 이게 이 논문부터 좀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거든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뭐냐면요. CNN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랑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부분이 이제 논문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에는요. CNN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부분적인 것밖에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CNN에서는 그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합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제기를 해요. CNN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라고 하고 트랜스포머는 그걸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큰 주제거든요. 근데 그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인덕티브 뜻이 뭐예요, 여러분? 혜림님, 인덕티브 뜻이 뭔가요? 어, 기납적인가 연역적인가. 네, 맞아요. 귀납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귀납적의 뜻은 뭔가요? 상준님, 귀납적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특정한 예시를 통해서 그걸 일반화한다는 게 귀납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그 구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 모델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이제 미리 설계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리 설계한 가정 때문에 발생되는 에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 때문에 나오는 에러를 저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CNN은 그 구조상 나타나는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에러는 한번 여러분도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이 논문이 제시를 한 CNN에 대한 바이어스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이거가 2020년 논문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20년 논문이 그 발표 바로 되고 나자마자 바로 또 같은 데에서 구글에서 또 제시를 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을 또 제시를 해요. 구글에서 MLP 믹서라는 논문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 MLP 믹서가 이제 같은 이게 보세요. 여기도 지금 구글 브레인 팀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은 팀에서도 그 VIT 논문도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도 구글 리서치 브레인 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트랜스포머가 CNN이 제시를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하는 게 이 논문인데 바로 예년에 제시를 하는 똑같은 데서 하는 논문이 뭐냐면 CNN이랑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제시를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MLP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논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엄청나게 해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포커스를 둬요. MLP 믹서는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비전 트랜스포머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MLP 믹서를 읽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근데 MLP 믹서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CNN도 아니고 그냥 MLP 저희가 이제 아는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 비전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전 트랜스포머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하고 훈련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근데 MLP 믹서는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크게 제시를 하는 거는 이게 MLP 믹서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트랜스포머도 배치로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배치로 잘라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더 MLP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하는 또 인덕티브 바이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요즘 좀 핫해요. 이 개념 자체가요. 인덕티브 바이어스 해결하는 접근을 요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 한번 이렇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 거 또 노션에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